토론은 네 분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맨 왼쪽서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성대학교의 한국학과이시고 독립운동사 연구를 쭉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진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두 번째 분은 대구 한의대학교 한의대 김성은 교수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대구 한의대학에서 기초교양대학에 계시고 여성사를 전공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서울대학교 인성교육센터의 박영하 교수님이십니다. 교육학 전공하셨는데 오늘 좀 종합적인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변대학교의 김태국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연변대학교의 박미화 교수님과 함께 연변대학에서 만주조선인 독립운동사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7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럼 소개 제가 드린 대로 순서대로 그렇게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의 경성대학교에서 온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의 여성 독립운동사에 관해서 쭉 연구를 했었고 경성대학교에 한국학 연구소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부산의 지역사, 근현대사, 그다음에 독립운동사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했고 또 부산 항일학생의거라고 하는 부산에서 1930년대에 있었던 학생들의 시위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행사를 쭉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심옥주 선생님한테 의뢰를 받았을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토론을 하면 된다라고 하셔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앞 세션에 발표하시는 선생님들의 그 발표 스킬과 토론을 보고 큰일 났다. 도대체 뭘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저는 부산에서 연구를 하면서 부산의 이제 지역사나 아니면 부산에 관련된 독립운동을 많이 해서 이 제주 해녀 항일이나 아니면 오늘 발표해 주셨던 하와이 한인운동 같은 것들과 부산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덕희 선생님 논문을 보고 처음에 몰랐던 사진신부라는 것을 사실 제가 미주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크게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부산에 국한되어 있었던지라 이제 사진신부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참 제가 알기로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가 있었던 그 사이에 사진이라는 것이 발명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병인양요에 대한 자료를 사진 자료를 볼 수가 없고 신미양요는 어제영 군기가 미국에 의해서 찍혀진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진이 없었다면 발명되지 못했다면 미주로 하와이로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제 노동을 위해서 갔던 수많은 우리나라의 남성들이 결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위안부나 아니면 근로정신대 부산에는 강제동원 역사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그곳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국외로 노동을 위해서 갔던 모든 여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력 때문에 경제 때문에 갔었고 그 다음에는 또 교육을 받기 위해서 특히나 정신근로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여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일본에 가서 그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 물론 감원 이설이지만 받기 위해서 간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특히나 하와이로 가셨던 분들은 또 교회 신앙심 때문에 가셨던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논문을 찾아보니까 한 8분의 사례에서
그런 신앙심을 위해 갔거나 아니면 고등교육을 위해서 갔거나 그리고 또 그 중에는 또 그 국내에서는 독립활동을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국외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하와이를 선택해서 가셨던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국외로 이주를 했던 게 뭐 물론 저는 토론인 줄 알고 사실 질문을 준비를 했었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교육이나 그다음에 뭐 그 돈을 목적으로 그다음에 국외로 이주를 했다면 하와이는 특히나 거기에서 플러스 신앙심 그리고 독립운동 해서 갔었던 특징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여성 독립운동을 부산에서도 연구를 하면서 이제 여성 독립운동의 시작을 그 교육이 시작되면서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근대의 교육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국제보상운동 그리고 3.1운동 그리고 다양한 단체의 설립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사실 부산 학생들 그리고 부산 사람들도 부산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특히나 여성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거의 모르세요. 지금 사실 유관순 열사님은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는데 앞부분에 김원봉 의사도 나왔는데 그 김원봉 의사의 그 만주에서의 부부였고 동지였던 분이 박차정 의사고 그분이 동네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그 박차정 의사도 사실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부산에 살면서도 모르고 그리고 올해가 또 임시정부 100주년이기도 하지만 의열단 창단 100주년이기도 하고 내년이 그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 100주년 뭐 그 내후년은 물론 박재혁 의사 순국 100주년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겠죠. 근데 뭐 의열단에서 일어났던 가장 첫 번째로 성공한 사례가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인데 그 사건과 박재혁 의사도 모르세요. 그러면 더더욱이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도 더 없으시겠죠. 그리고 또 부산에서 여성 독립운동을 얘기하면 제주 항일 여성 독립운동처럼 제주 해녀 운동처럼 항일 운동처럼 특징적인 여성들의 활동이 없어요. 비교해서 꼭 꼽자면 뭐 조선방직 총파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방직이 면직 공장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거기에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그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쟁의를 일으켰던 것이기는 한데 해녀항일 운동이 어떤 기본적인 직종에서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직업군에서의 어떤 차별에 의해서 일어났던 운동이라면 사실 조선방직은 근대에 들어와서 공장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것에 대한 이제 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라서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런 노동쟁의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해녀 항일 운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해녀 항일 운동이 큰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논문을 찾아보다가 보니까 이 해녀들이 항일 운동을 일으키고 30년대에 항일 운동을 일으키고 분명히 1945년까지 해방이 되기 전까지 1년의 활동을 했을 텐데 그리고 이분들을 해녀 항일 운동을 주동했던 분들이 야학에서 공부하고 이미 근대라는 것과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국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해녀 항일 운동이 끝나고 나서도 어떠한 일련의 행동 투쟁들을 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연구가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와이 그 관련된 내용은 이따가 이덕희 소장님께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김성은 교수님이십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박미화 선생님의 만주 조선인 항일 여성과 제주 헌녀의 활동 비교에 대한 이제 그 논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해달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통 학계에서 학회를 할 때 토론의 성격하고 여기 이제 그 학술 대회의 성격이라든지 이제 발언하시는 부분들이 약간 이제
약간 결이 다르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느껴서 조금 당황은 했습니다만 뭐 그래도 제가 느낀 대로 한번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박미아 선생님이 그 만주 조선인 항일 여성과 제주 해녀의 활동을 비교하시면서 이제 공통점을 몇 개 이제 뽑아 주셨는데 많은 이제 상당히 의외로 이제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그 이 글을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이제 거기에 조금 더 하나 덧붙여서 만주 조선인 항일 여성과 제주 해녀의 이제 공통점, 이게 항일 운동이죠. 항일 운동의 공통점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조직의 중요성을 이제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이라는 것이 이제 물론 개인의 어떤 그 항일 운동도 있지만 개인의 항일 운동의 배후에 조직이 있다면 좀 더 이제 그 파워풀하게 또 체계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독립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바탕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해녀투쟁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단체 혁우동맹이라든가 뭐 야채이카 뭐 이런 이제 조직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조금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같은 말로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약간 결이 다른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만주조선인 항일 여성 운동에 관해서 이제 예를 들어 주신 부분은 동북 항일 연군에 소속된 작식대, 재봉대, 의료대 활동을 했던 이제 여군들을 이제 사례로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역시 이미 동북 항일 연군이라는 그 군사 조직이죠. 군사 조직이 있고 이 배후에는 이제 중국 공산당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북한 정권을 수립하는 핵심 세력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들의 투쟁에 있어서 아까 그 해녀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혁우 동맹이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봤을 때 여성들의 그 조직을 지도하는 이런 배후 세력들이 또 분명히 있었고 또 여성들 나름의 야학이라든지 이제 여자 야학회겠죠. 그 다음에 부녀회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참 유용하게 이 항일 운동에 작동을 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공통점으로 지적할 주목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발표를 듣다 보니 그 하와이 부분에 그 이덕희 선생님 발표가 굉장히 저는 가슴에 와닿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사실 그 당시 하와이에 건너갔던 우리 민족들은 나라도 없고 뭐 지켜줄 뭐 나라라는 울타리가 없는 상황에서 그 하와이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그 못난 어떤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제 여성들이 조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조직을 결성을 했고요. 그 여성들의 조직이 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이제 강력하게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하면은 조국 독립을 위해서 유용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스스로 생각해내어서 회비는 회비대로 내고 여성들이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내어서 또 이거를 이제 그 독립운동에 쓰고 아마 상하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민간이 스스로의 힘을 모아서 뭐 아니면은 기업의 후원이나 또 회원들의 회비나 후원금을 모아서 무언가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스스로 어떤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이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항일 투쟁에 있어서 제주 여성들을 이제 활동을 볼 때 그 이전에 18세기 조선에 그 제주 출신의 거상 김만덕의 어떤 거부를 이루었지만 그 부를 또 완전히 다 그 제주민들을 위해서
썼듯이 이렇게 민간의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제 이런 점을 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뭐 여기까지 예, 제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은 교수님, 예, 토론에 대해서는 또 박미화 교수님께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세 번째 토론하실 분은 박영하 교수님이십니다. 예, 박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서울대학교 인성교육연구센터에서 아이들 인성교육 관련 그 연구 그리고 또 강의 그다음에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또 현장 교육한 경험이기 때문에 현장 교육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같이 좀 하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뭐 특별히 제가 이덕희 교수님의 그 논문에 대해서 어떤 뭐 이렇게 논평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에 있어서 해녀 문화하고 해녀 항일 투쟁이 어떻게 전맥이 되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선 문화교육 차원에서 해녀 문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해녀 문화가 그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으로 이게 지정됐다는 거를 이제 알고 다른 우리 한국의 그 문화유산 중에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이 뭐가 있는가 한번 봤더니 한 2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종묘제례하고 종묘제례학이 있고요. 그리고 판소리, 그리고 강릉 단오제, 그리고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제, 그리고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형무가 있고 가곡이 이제 시조창입니다. 그리고 대목장, 예. 그리고 매사냥, 줄타기, 그다음에 택견, 한산 모시짜기, 그다음에 아리랑, 그리고 김장 문화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악, 그다음에 아까 잠깐 유네스코에서 나오셔서 얘기하셨는데 줄다리기, 그다음에 19번째가 해녀 문화입니다. 그리고 20번째가 씨름이에요. 근데 이 제주도 문화가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뭘 말해주냐면 제주도민들에게 어떤 자존감의 큰 어떤 이 바탕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세계 꼴찌인 게 많습니다. 그리고 최악인 게 많습니다. 자살률, 노인들 그 자살률도 마찬가지고요. 또 40대 가장들의 자살률이 제일 높은 곳이 또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복감이나 어떤 자존감이 엄청 떨어져 있고요. 특히 이제 청소년들의 그 행복 지수가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제주도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훌륭한 문화유산들을 특히 제주도 학생들은 2개씩이나 인류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면 자존감을 회복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역사교육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역사라는 게 이제 침략과 순환의 역사 그리고 저항과 극복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제주도 해녀 항일 투쟁사는 거기에 딱 부합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 다큐로도 나오고 예능으로도 나오고 심지어 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으로 다루긴 있는데 항일 투쟁의 역사가 역사 교과서에 수록이 안 되면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학연구센터에서도 앞으로 이제 부탁이라면 부탁인데요. 이 제주 항일 투쟁의 역사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 그 역사 교과서에 꼭 수록될 수 있도록 단 한 줄이라도 그 이름이라도 나오면 아이들은 공부하거든요. 또 선생님들은 또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연구를 하십니다. 이 현장 교사들하고 전맥되지 않은 항일투쟁 연구나 역사 그 학술 대회는 사실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꾸준히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인성교육 차원에서 항일투쟁 그 해녀 항일투쟁을 말씀드려보면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어요. 교육부에서 그 교육기본법도 물론 홍익인가를 그 표명하고 있지만 해당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이상적인 인간상이 있는데 지금 10년째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추구하는 게 바로 자주적인 인간, 창의적인 인간, 교양 있는 인간, 더불어 사는 인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교양 있고 더불어 살 줄 아는. 근데 여기에 딱 부합되는 사람들이 항일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항일 투쟁을 했던 일제하에 많은 그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부각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지금 스마트폰과 여러 가지 그 자본주의 문화에 예속되어 있는 아이들의 어떤 혼을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울 수가 있어요. 예, 닮을 사람으로 뭐 주로 부자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지금 아이들의 롤모델이 돼 있는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정의와 평화와 평등과 자유를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롤모델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그 교육도 인성교육 차원에서 많이 부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 여담인데요. 지난번 학술대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주도는 관광 자원이 아주 풍부하죠. 그리고 이 수학여행을 많이 옵니다. 근데 수학여행 코스에 항일 유적지가 소외돼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특별히 해녀 박물관을 거쳐가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수학여행 코스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거의 안 나옵니다. 4.3 평화공원은 다행히 나와요. 그것만도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주도민들뿐만 아니라 제주의 시청 특별자치시에서 관광정책과에서도 좀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해녀 박물관이나 그 항일 역사 박물관을 코스에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그 정책을 좀 개발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잘 못하고 있거든요. 전혀. 왜냐하면 항일 투쟁의 역사를 학교에서 제대로 못 가르칩니다. 예, 못 가르치는데 더군다나 뭐 해녀 항일 투쟁은 뭐 아이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제주도를 다녀가는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와이와 연변에서의 그 여성 그 항일 투쟁을 잘 들었는데 저는 하와이는 어디에 주목했냐면은 하와이에서 그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임시정부나 안중근 의사의 재판이나 또 이완용 일왕의 그 전보를 보낸 것에 상당히 주목했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좀 알려져야 될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군자금이나 또 지원금을 모금을 해서 이렇게 보낸 사실에 대해서는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연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무력 투쟁에 치중했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여성들이 나서서 나라를 구하는데 무력 투쟁에도 함께했고 또 이완용이나 그 일황이나 송병준 같은 그 일사오적이나 우리의 그 적들에게 항의 그 전보를 쳤다는 사실 이런 것들도 아이들에게 알려지면은 요즘 아이들에게 부족한 게 불의에 저항하는 그런 마음들이 부족한데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쉬움으로 질문 드린다면은 하와이의 이민사 과정에서 과연 항일 투쟁의 역사 그 사실들이 어떻게 후손들에게 지금 그 하와이의 주민들에게 계승 발전되고 있는지 그런 현황을 좀 알고 싶고요. 만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주에서는 우리 만주에 있는 우리 그 조선족 동포들에게 어떻게 항일 역사가 재계승 발전되고 있는지 그것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히 교육학 전공하셔서 그런지 후세대 그 교육에 대한 많은 지적들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이따가 관련 발제자분들께서 간단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연변대학의 김태국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변대학교에 있는 김태국입니다. 저하고 오늘 박미화 교수님이 저 이북에서 저 북쪽에서 이렇게 멀리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하루 동안에 제가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여성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 시각이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금 제주하고
만주 조선인이 여성 문화하고 하와이 조선인이 여성 문화가 많이 틀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는 이게 제주 지역에는 아마 한반도에서 주변부고 그렇지만은 또 개방됐고 그러면서도 또 제주 해인들 가지고 있는 경제적 위상 같은 게 많이 이게 있는 것 같고요. 만주 조선인 사회 같은 거는 이거는 망국노입니다. 망국노가 불법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것이 중국이란 새로운 사회에 지금 이렇게 정착하는 과정에 이 조선인들이 여성이 그 삶이 거기 있는 것 같고 하와이 여성들을 보니까 갈 적에는 이분들이 합법적으로 갑니다. 여권 가지고 우리 중국에는 여권이란 게 없어. 도망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교회가 이게 하와이에서는 이렇게 있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이 항일 독립운동사에서 여성들이 참여했거나 역할이라든가 의의 같은 것들이 입체적으로 좀 조명되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만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성 문화가 변합니다. 1910년대에는 이게 민족주의 계열에서 이게 운동하는데 30년대에는 중국 공산당이나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문화가 또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래 독립운동사 가지고 있던 그 의미하고 여성사의 시각으로 또 이제 전대의 시각으로 바라본 이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하나고요. 다음으로 지금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제 가슴에 와 닿았던 그 울림이라는 게 제주의 여성들은 제주의 시각으로 보고 만주의 여성들은 우리 박미화 교수님과 제가처럼 만주 조선인이 이 시각에서 보자. 그럼 하와이는 이제 이덕기 소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저 하와이 조선인 여자의 시각에서 한번 그걸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뿐만 아니고 그 당지의 사람들이 원래 그 권력 구조하고 내사적 구조는 또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걸 또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이 하나 중요하고요. 제가 보건대는 주변의 관점에서 그리고 주체적으로 자기 역사를 어떻게 서술해 가겠는가 이러한 걸 그리고 지방사, 지역학 이런 데서 하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제주란 지역 그리고 만주란 지역 주체적인 입장에서 자기를 바라봤을 적에 서로의 이제 공통점과 다른 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다시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특수성이라든가 기존 문화와 이게 수용하고 순응하고 그리고 반박하고 또 이것을 갖고 갔던 점. 지금 보면 만주 항일 운동사라는 것이 제가 보건대는 일본에 저항했다는 것은 이거는 인류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라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이러한 사회 새로운 사회에 우리가 적응해 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여러 민족들에 관한 이 평등을 어떻게 했을까, 교류를 어떻게 했을까, 두 민족과 교류, 그리고 공존이라는 문화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그리고 또 이 여성이 우리 조선인 한인 사회의 이 문화 공동체를 보존하고 발전했을 때는 또 이것을 무엇을 여성들로서의 역할이 뭔가 이런 거 지금 보면서리 여성사가 가지고 있는 율동성이라든가 포용성 그리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라든가 나눔 이런 문화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건대는 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있지만은 이제 또 서후 문제가 걸렸는데 박노해 교수님이 이야기한 이 30년대 지금 한인 공산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서운에 지금 이거 빠져있죠. 여성뿐만 남자들도 이거 서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는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30년대 공산주의 운동 공산주의자들이 서운은 어떻게 해야 아마 이런 문제가 이게 우리가 이쪽에서 먼저 해결되고 아마 서서히 해결돼야 되는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 참으로 오늘 여기서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제주, 만주, 하와이 다 주변부면서도 또 서로 각자 처한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그 운동을 해왔던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여성의 주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지적을 잘 해주신 걸로 보입니다. 자, 네 분의 토론이 이제 대강 되는데 그 두 분 발제자분께서 대강 내용을 정리하셨죠? 예, 그 너무 좀 깊숙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예, 예. 아까 저 질문이랄까 코멘트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여성, 하와이 한인 여성, 연변의 한인 여성 그 처한 사회적인 그 여건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와이의 경우는 일제에 간섭을 받지 않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항일이라는 운동은 하지를 않았어요. 국권 회복, 나라 세우기를 했지 항일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어요. 교회 말씀을 했는데 제주 여성이 이른바 그 서울 유학파 3명은 신성여학원을 다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까지는 나오는데 그 후에 그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를 않고요. 해녀들도 그때는 벌써 교회들이 뭐 한 13개, 17개 생겼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회에 속했었는지, 그러니까 해녀들에 대한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배경에 대해서 전혀 알려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도리에서 야간 학교를 다녀서 민족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그냥 뛰더라고요. 그럼 하도리에서 야간 학교에서는 뭐를 배웠는데 갑자기 민족 교육으로 올라갔냐? 너무 그런 좀 자세한 거를 좀 해주시면 그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2세, 3세들이 그 수손들이 하와이 여성 그들이 어머니나 부모들의 그 국권 회복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 그 문제를 거기에 답을 드리면은 아들들은 하나도 몰라요. 민족 문화라는 거는 대부분이 여성에 의해서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딸들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떡을 만들어서 팔았는지, 김치를 만들어서 팔았는지 다 기억을 하고, 더군다나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때는 뭐 각자 방을 쓰는 때가 아니니까 한 방에 다 모여서 자고 그럴 때인데 두런두런 잠결에 듣는 얘기가 내일은 어디다 이거 얼마를 바쳐야 되는데 뭐 돈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운동화 신발 하나라도 더 사주면 좋겠는데 전부 국권 회복 거기다 돈을 내는 게 그렇게 싫었대요. 근데 우리가 90주년 이민 90주년을 행사를 하면서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그때 다들 나와서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활동했던 게 정말 프라우드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더 한 말씀 들으면은 에스터 권이라는 그 권도인 권혜경 부모가 다 독립유공자로 돼서 대전에 안장이 됐어요. 이장이 됐는데 그때 이제 식구들이 다 같이 갔습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 아버지 영정을 그 제복 입은 그 군인들이 장갑 끼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지금 98세 된 2세 딸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그 장면을 봤을 때 내 머릿속에 지나간 게 뭐였겠냐 상상을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조국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드디어 사랑하던 조국에 묻히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니래. 엄마가 떡 만들어서 교회 아주머니들이랑 같이 떡 만들어서 팔던 그 장면이 머리에 스쳐가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2세들은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2세
그 2세 여성분들 중에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정말 손에도 다 꼽히지가 않게 뭐 2명밖에 안 남아 있고 아들들은 뭐 이미 다 갖고 기억을 못 하시는데 3세들에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활동을 기억하라고 그런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우리 1세 이민자들의 그 수고와 희생과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문헌으로만 남고 이런 사진으로만 남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진 신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고 제가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작년에 사진 신부 천년희의 이야기라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나왔는데요. 5만 원이에요. 사서 보시려면 보시는데 그 천연이라는 분은 진주에서 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102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70세가 되시면서 딸이 교육 학교 선생이었기 때문에 딸이 엄마 보고 녹음을 시작하자 그래서 진주에서 살았을 때부터 쭉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하와이에 왔었던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근데 더 놀랄 것은 그 녹음으로 한 것뿐만이 아니라 딸하고는 녹음을 하고 그날 밤엔 집에 가서 노트로 13권의 노트를 내놨어요. 세로로 쓰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분이 쓴 것을 옛날 글자 그대로 한 편은 내놓고 현대어로 바꾸고 못 알아들을 그 사투리를 다 현대어로 바꿔서 내는 거에 두꺼운 책이 그 사진 신부 천연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만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미화 교수님도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교수님들의 토론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항일 여성들의 항일 운동사가 어느 정도 계승 발전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항일 여성에 관련된 연구는 제가 제일 처음으로 만주 조선인 항일 여성에 관련된 논문은 학술적인 논문을 제가 제일 처음으로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동안 뭐 평전이나 그리고 회역을 통한 항일 여전사들의 회역이나 그리고 지인 친구들의 회역을 통한 이런 책은 나와 있어도 연구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 동북 항일 연구의 조선족 여전사들이라는 책은 이광인이라는 이 선생님이 90년대부터 두 발로 뛰시면서 당시 살아 계셨던 항일 여전사들의 그리고 친구, 가족, 지인들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그 해당 부문을 찾아다니면서 문서 자료, 1차 자료를 결부시켜서 쓰신 책이 두껍게 2015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쓸 때도 이 책하고 80년대 연변 조선족 자치수 불연회에서 집필한 이 책들 그리고 몇 가지 이재덕이라는 여전사의 그 회역록을 그분은 금방 돌아가셨죠. 예,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그냥 인용을 해서 논문을 썼을 뿐이고 좀 더 깊은 심층적인 연구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조선족 역사에 관련된 연구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학부는 역사를 졸업했지만 사회학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역사에는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역사에 관련된 연구가 그동안 이민사 그리고 개척사 그리고 항일 운동사, 독립운동사, 교육사 뭐 이런 부분에 집중이 돼 있어서 예전에는 그 분야를 빼고 일상문화사 그리고 민중사 일반 여성에 관련된 이런 연구도 많이 진행돼 여성이나 뭐 남성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돼야 한다는 이런 생각에서 그다지 중시를 돌리지 않고 있었는데 보니까 항일 여성에 관련된 연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반 여성이나 뭐 항일 여성에 관련된 연구도 모두 중요하지만 1%도 안 되는 330여 명이라는 여성이 지금 등록돼 있거든요. 항일 여성이 만주 조선의 항일 여성.
그분들에 대한 이게 확실하고 체계적인 자료 수집이나 연구가 먼저 일단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도 저의 기존의 연구를 기반으로 아마 이광인 그 선생님한테 가면은 자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삐라나 없어요? 좀 구술 자료만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당시 자료가 많이 수집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록 어렵지만 두 발로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자료는 많이 이제 구축되어 있지 않고 또 없어요. 당시 자료, 문서 자료는 근본 찾아볼 수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가 같은 말로 쓰여지는가라는 이런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당하니까 좀 불간하기가 좀 저도 좀 힘든데요. 한일 여성들의 이 사상 운동은 사상에 따라서 달리 나눠지는 것 같아요. 10년대 20년대는 민족주의 계열은 민족 독립이나 조국 독립을 강조하는 이런 사상이고, 그리고 기독교 계열도 있어요. 제가 남녀 평등, 여권 신장 뭐 이런 계열이고, 그리고 그러한 계열하고 반대되는 분리하는 측면에서 공산주의 계열이라고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사실 사회주의 사상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사상 하면은 막스 레닌주의 사상을 전부 포함하는 이런 단어로 쓴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연변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은 주로 민족주의하고 기독교 계열하고 많이 이렇게 분리할 때 쓰는 이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도를 놓고 말하면 당시 뭐 빨갱이로 많이 몰리면서 그런 뭐 학살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그냥 사회주의 사상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 뭐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태국 교수님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의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글쎄요, 그 일제 때 공산주의, 사회주의 분류 방식은 일본 그 측의 그 서류를 공문서를 보게 되면 일본의 경찰이나 이런 검찰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조선인 저 독립운동가들을 분류를 하더라고요. 공산주의, 그다음 두 번째 사회주의, 그다음 무정부주의, 그다음 민족주의 이렇게 분류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 분류 방식이 그 일본인 서류에 입각해서 보게 되면 공산주의는 그 세계 노동자들의 그 어떤 계급적인 그런 해방, 망국의 노동자들 어떤 좀 어떤 그 과제가 계급 해방 쪽에 좀 간 느낌이 들고요. 사회주의는 조금 민족 해방 쪽에 중심을 둔 게 아닌가. 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그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분류된 걸 좀 봤는데, 하여간 그 여성 항일 운동, 제주 오늘 해녀 항일 운동 중심으로 해서 하와이의 이주 여성들, 만주의 또 항일 연군과 연관되는 그런 여성들까지 다 오늘 범위를 넓혀봤는데, 공통점은 아직도 뭐 서운 오늘 관심이 좀 있었는데 서운이 안 된 분들이 꽤나 많구나. 그래서 서운이 안 됐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이 공적이 인정이 됐다 말았다 문제 떠나가지고 너무 연구가 안 됐었구나. 그래서 이 여성 항일 운동이 오늘 그 이렇게 비교 검토를 통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연구 과제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오늘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 토론 다들 고생하셨고요. 혹시 꼭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유, 두 분만 받겠습니다. 두 분만. 시간이 벌써 6시 다 됐습니다. 그럼 딱 두 분만 받겠습니다. 이덕희 소장님이 보니까 오늘 1919년 5월 1일 포스터 그거 보여주셨는데 그 속에는 3.1운동 했던 33인 명단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언문과 정강이 자세히 잘 나타나 있어서 제가 그게 아주 인상 깊게 봤어요. 제가 질문하자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책에 보니까 제주도에 수은이 3명 중에 1명은 안 됐다고 했는데 보니까 최정숙 독립유공자와 고수선 독립유공자하고 강평국
독립유공자가 있거든요. 고수선 독립유공자는 여기서 건국훈장 애죽장으로 되어 있고 최정숙 독립유공자도 대통령 표창으로 되어 있는데 강평국 독립유공자도 올해 저는 광복절 날 애죽장으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안 돼 있다고 써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거 참고하시라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제주 해녀에 대한 그 항일 그 정신 그 역사는 그 이제 해녀 박물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제주를 떠난 그 출가 해녀 관계, 출가 해녀들은 사실상 이제 지금 뭐 강원도 이제 뭐 부산 일대 이렇게 지금 나가서 거기 이제 그 남자분하고 이제 결혼 생활해서 가정 이루어서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출가 해녀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되며 이 출가 해녀들도 항일 정신으로 그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그거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이덕희 이제 발제자에게 묻겠는데요. 아까 그 여성 지도자 그 명단 가운데 그 안중근 의사 어머니 조마리의 여사가 이제 끼어 있습니다. 그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맞는지요? 아닙니까? 난 또 혹시나 해서 다른 분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제주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요. 전에 제가 그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여기 저는 집에서 4시에 일어나 갖고 왔는데 여기 아침부터 여태까지 보니까 제주도의 의원님이 41분이나 계신 것 같은데 아무도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행사를 할 때 의원님들을 좀 정식으로 초청을 하셔서 의원님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셔야지 또 이런 우리 박영하 교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의회에서 귀담아 듣고 그 의정 활동에 또 다 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좀 드립니다. 예, 의원님들께 꼭 맞습니다. 참여를 좀 하시게끔 부탁을 예, 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박영하 교수님께서 정책적인 제언을 하셨는데 여기 조동근 국장님도 와 계십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도 좀 청하고 싶은데 제주도의 수학여행 코스에 이 해녀박물관 내지는 항일기념관 이게 좀 빠져 있다고 하는데 제가 4.3 공원은 최근에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 까닭은 아까 교과서 말씀하셨는데 내년 2020년도 그 개정 8종류의 그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가 거의 확정됐습니다. 4.3 부분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초안을 받아봤는데 아주 내용이 풍부합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3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인데 어떤 출판사 건은 보조자료까지 포함해서 4.3 사건 관련된 내용이 3쪽입니다. 3쪽. 4.3 사건 관련된 내용은 이 교과서를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해녀 문화나 이런 해녀 투쟁에 대한 것도 한번 해녀과에서 좀 해양수산국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 국장님 말씀 한마디 좀 하시고 오늘 행사 끝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제주도청의 해양수산국장이고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해녀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해녀 문화나 해녀에 대해서 옆에서 잘 바다에 같이 어머니하고 같이 물질을 할 때 같이 가서 도와도 드리고 다 했습니다. 같이 옆에서 물질 또 사실은 현금나 마찬가지 다름없도록 그렇게 바다에 열심히 종사를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3주년 기념해서 이렇게 해녀 문화와 항일 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해녀 문화가 저희들이 국가업유산이나 문화재청 그다음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상당히 그때부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상당히 해녀분들에 대한 이 홍보도 안 되고 해녀 하면은 뭐 해녀분들 무슨 뭐 마을라장에 가서 뭐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거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해녀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하는데 아쉬운 거는 정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문화재청이나
해양수산부나 국가업무산 일로 등재를 되면서 그때 딱 3억 국비 지원한 거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전혀 관심도 안 둬요. 문제입니다 이거. 문화재청도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 해녀 문화가 상당히 이 우리 앞으로 세계화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대표 문화로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지금 살아있는 문화 중에 해녀 문화입니다. 근데 그런 관심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또 우리가 이런 해녀의 분들은 해녀 전당도 만들고 뭐 해녀 생애사도 개별로 생애사도 만들고 해서 큰 전당 만들어서 그걸 하려고 해도 국비 달라고 해도 국비 주지도 않아요. 그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 국회의원한테 여러 번 얘기도 하고 국회에서 토론도 해도 잘 예산 반영도 잘 안 됩니다. 하도 안 되니까 우리 제주도 자체적으로도 해보자 해서 지금 취지를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도의원님들도 다 초청했어요. 근데 초청했는데 지금 그 내년도 예산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내년도 예산 심의 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이유도 그런데 예산 심의 때문에 못 온 거면 타이밍이 좀 시간 안 맞아서 한 거고 오늘 한 내용은 저희들이 또 도의회 가서 충분히 보고도 드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해녀 문화가 우리 해녀 공동체 문화, 불떡 문화 해녀분들이 진짜 옛날 어렵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와서 우리 제주도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사실은 낮에는 밭에 가서 일하고 또 시간 나면 바다에 가서 일하고 밭에 가 농사 짓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그 농사를 1년에 한 번 빼고 못 팔아요. 그런데 바다에 가면은 그날 수입이 나요. 그걸 가지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해서 제주도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제주 해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는 해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경제 발전 유공자다. 우리 대한민국 독립 유공자 그렇게 이상 우리가 제주도는 해녀분들한테는 독립 유공자 이상 해녀 우리 유공자다. 경제 발전 유공자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해녀분들한테는 파격적인 지원을 합니다. 모든 걸 다 지원합니다. 해녀분들한테 지금 지원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국가 유공자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이 해녀입니다. 그것도 부족해. 해녀분들한테 저희들 얘기해 보면 그것도 부족하다 해서 더 많이 지원해 주려고 우리 지방비로 더 많이 지원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 제주도 해녀만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출항 해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왜 제주도만 이렇게 지원해 주느냐 해서 왜 제주도에서 우리도 고향이 제주도인데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그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그쪽 시도에 그쪽 지방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이야 조금 영도구청이나 일부 저 어디에서 남해안에 좀 해녀에 관심을 가져서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지 타시도는 출항해녀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을 못해서 그 대신 1년에 한 번씩 출항해녀를 초청해다가 여기에 해녀의 날이 있습니다. 9월 세 번째 그날 해녀 축제 겸해서 그 저희들 초청에다가 그런 행사만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인원도 저희 많이 초청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해녀 문화는 진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 여기 오셨는데 다음에 이런 문화재나 아니면 국가 문화재청이나 해양수산부나 이런 주제로 회의를 할 때 제발 국가에서도 이런 관심을 갖고 예산도 지원을 해달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은 해녀는 우리 해녀박물관이 최근에는 해녀박물관에 많이 오는 학생들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려져서 그건 뭐냐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이렇게 해녀 문화가 꽃피기 시작하니까 많이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도 좀 부족하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해녀 문화 교육을 사상 교육도 받습니다. 4.3에 대한 교육도 받듯이 해녀 문화 교육도 한 1년에 4시간 이상 그리고 또 바다에 대한 교육이 없기 때문에 바다는 학생들이 세월호 사건이 무섭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바다 교육을 받으면 바다는 친구다. 그래야 바다에 쪽으로 많이 가야 해녀 문화를 빨리 이해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1년에 4시간은 해녀, 4시간은 바다에 대한 그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그런 국어, 영어, 수학만 공부시킬 게 아니고 그런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 해녀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좀 부족해서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약속을 할 겁니다. 저희들 분명히 약속을 드릴 거고, 그리고 나가 해녀의 전당 문제는 진짜 해녀분들의 한 분들 다 찾아가서 생애사를 해녀 한 분들 찾아가서 그 이때까지 살아온 얘기를 듣고 또 촬영도 하고 얘기로 해서 그거를 CD로 제작해서 해녀박물관에 다 개인별로 보관할 겁니다. 그러면 자녀분들이 해녀분들 오늘 우리 어머니 제사다 하면은 해녀박물관 가서 그걸 CD를 한번 크게 스크린해서 얘기하는 것도 직접 듣고 그것이 제사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개별로 그런 작업을 그 연차적으로 저희들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제주도는 해녀문화를 진짜 우리 대표 문화로 해서 앞으로 전 세계에 진출을 했는데 이 해녀문화를 앞서서 그렇게 갈 거니까 국가에서도 제발 그런 거를 좀 국가 차원에서도 좀 부탁드린다고 꼭 우리 교수님들 좀 부탁하겠습니다. 나중에.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국장님을 발제시켜야 할 걸. 고마운 말씀입니다. 예, 그럼 뭐 폐회 선언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일단 이 세션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 해녀 문화와 항일 정신으로 빛나다 화이팅!